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소나무를 만지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련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소나무 한 주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나무를 양도하신 분한테 동영상을 찍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품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 부감독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죠. 자, 이 나무 어떻게 보십니까? 나무도 보인다. 예? 나무도 보인다. 나무로 보인다고요? 요새 지금 우리 부감독님 상태가 약간 맛이 갔어요. 약간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없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그럼 우리 조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항상 진지하신 우리 조 감독님. 이 나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욕심나요? 지금 보이는 건 산만합니다. 산만해요? 네. 그래, 산처럼 크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수선합니다. 많이 어수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지기가 이 나무를 선택했을 때는 뭔가 숨겨진 음모가 있겠죠. 예. 뭐 때문에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일단 혹이 있고 혹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생긴 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생기고 막 이러니까 조금 거시기한 것이지. 아, 뭐같이 생겼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나무가 예. 일반 기존 나무하고는 좀 틀리게 생겼고 아, 기존 문법하고는 틀리다. 예.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많이 손질을 해서 개작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소나무가 또 그렇게 생긴 자연산 육성이도 그렇게 생긴 게 흔치가 않으니까. 아, 소나무 현에는 흔하지 않아요? 흔한데 네. 그런 또 현해 일반적인 나무의 현해하고는 조금 특이점이 있지 않는가?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풀어놓기 전에 이 나무에 대한 개괄적인 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 나무는 혹솔이죠. 이렇게 혹이 돼 있고 수피가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이 나무는 안반 위에서 컸다는 얘기죠.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안반 위에서 이렇게 큽니다. 혹은. 그러니까. 밑에가 돌산이거나 안반이 있을 때 소나무는 이런 식으로 커요. 혹이 생긴다는 얘기죠. 혹이 생기죠. 그리고 이 나무는 굵은 뿌리가 없고 잔뿌리가 많아요. 이런 혹솔은. 어떻게 알아요? 예? 보지도 않았음에도. 그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라니까. 여기에 굵은 뿌리가 있으면 혹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네. 누가 그래? 제가요. 소나무 전문가인 제가. 그래서 이게 혹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뿌리 쪽에 큰 상처가 없을 확률이 90% 정도. 그래서 이 나무들이 혹소를 선호하는 형태가 이유가 왜 그러는 거니? 첫째로는 아주 마디게 자랐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뿌리 발달이 좋다. 큰 상처가 없을 확률이 높다. 굵은 뿌리가 결론은 없다는 그러죠.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굵은 뿌리를 잘라내도 나무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잔뿌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요 혹솔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좋아하는 것은 이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혹솔 현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자, 이것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제 이 나무가 산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지가 굉장히 많아서 어수선하다. 그러죠? 아직 짜임새에 있는 나무가 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데 사실 이보다 더 어수선했죠. 예술지기한테 이 나무가 넘어올 때 철사거래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상품목 철사거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렁이 수백 마리가 기어가는 형태를 만들어 놨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무가 구부러질 때는 구부러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한 것에나 지 맘대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바깥으로 뻗어 나오고, 그러면 이 안쪽으로 휘고, 이쪽에서 또 가지가 뻗어 나오면은 이것이 안쪽으로 휘고,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이 빈자리만 채우려고 만들어진 철사거리는 상품목 철사거리죠. 전형적인 상품이죠. 예. 거기까지 믿습니까? 예. 예. 자, 우리 부감독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이제 보는 것이니까 지금 제대로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량기 많은 소년처럼 사춘기 겪고 있는 소년처럼. 자, 두 번째로는 이 나무는 지금 마디 사이가 굉장히 길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네. 철사를 그렇게 꼬았던 것은 그 길어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꼬은 건 알겠고 이제 근데 이게 세력이 좀 약해서 좀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세력이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이유는 2년에 한 번에 걸쳐서 단엽을 하면은 분생활을 오래 시킬수록 속까지는 마르고 마디 사이는 길어져요. 그러니까 예술의 소나무들이 대개 마디 사이가 굉장히 짧은 것은 소재 때부터 해마다 단엽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 나무들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철사거리를 단엽을 한 나무예요. 대개 소나무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세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마디 사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속가지들은 별로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나무는 올 봄에 분갈이를 한 나무예요. 잎사귀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냥 이때 확대는 했는데 이 올 봄에 분갈이를 한 나무인데 예솔식으로 완벽하게 털어서 분갈이를 한 게 아니고 요게 이 기존의 방식 분에서 뽑아가지고 주변 흙만 털어내고 여기다 나무가 불안하니까 뭘 집어넣는 거니? 또 저옥토를 또 썼어요. 저옥토하고 마사하고 섞어서 썼습니다. 소나무한테는 치명적이죠. 황금 소나무로 변할 확률이 높아지죠. 과습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분갈이를 갖다가 하는데 저옥토를 섞어서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유약을 칠한 분을 썼다. 소나무는 뿌리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습이 되면 나무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에 쓰는 분은 유약을 칠한 분을 쓰면 안 됩니다. 색깔은 지금 유약분하고 일반 분하고 무색분하고 좀 비슷한데 그림 그려져 있죠. 이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 분이 없어서 그랬을지 어째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나무에 적합한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 호흡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무색분을 쓰는 것, 즉 유약을 칠하지 않는 분을 사용을 하면은 이 분토 물기를 갖다가 이 분 자체가 빨아내 버립니다. 유약을 안 칠한 것은? 그러죠. 그러면은 이 분 안에 흙이 빨리 마르겠죠. 바람 불면 더 빨리 마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빨리 마르면은 이 안에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가 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은 줘야 되잖아요, 매일. 그렇죠. 물은 매일 주는데 이 물을 품고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 24시간 품고 있는 것보다는 12시간만 품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또 잔뿌리가 많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잔뿌리가 많이 발달을 하면은 이 마디 사이가 또 길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뿌리하고 이 줄기하고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약분을 쓰면은 안 되는데 유약분을 썼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무로서 아까 뿌려쓰인 것은 혹솔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였죠. 그 다음 이제 혹솔에서 현에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혹솔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에다가 지금 단점은 4가지? 그럼 4가지 다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일단 산만한 것은 다 잘라내서 바다만해지게 만들면 되죠. 예? 바다만하게 어떻게 만들어요? 바다만하게 어떻게 만들어?
잘라내. 뭐 철사 새로 걸고. 그러면 받아만 해줘요? 응. 그런답니다. 부감독님이 그런다면 그러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산만한 가지 중에서 정리해야 될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정리해야 될 가지인데, 자, 뭐가 가장 거슬리십니까? 자, 이 나무 지금 이렇게, 이것이 지금 측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야 정면이죠. 뭐가 가장 거슬리십니까? 일단은 예. 그 고기 좀 자연고기잖아요. 예. 폭에서 쭈르륵 올라와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을 것 같아요. 거기 말고.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는 자연고기일 거란 말이지. 예. 근데 그쪽의 고기 예. 그 가지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안 보이게끔 가렸다는 얘기죠. 이 곡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나무 요 곡을 갖다가 흐름을 가린 가지를 제거를 해라. 네. 그러면 요것밖에 없네요. 그렇지. 그러면 제거를 한번, 저는 뭐 감독님들이, 감독진들이 결정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냥. 자르지 말아요. 예? 잘랐는데. 그 수면협착제 좀 줘보세요. 자, 이 가지는 왜 자르는군이 이 가지의 흐름을 갖다가 방해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소나무는 굵은 소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 그 부감독님처럼 너무 빡세다라는 거죠. 빡세요. 그 본인은 잘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조 감독님, 맞죠? 이제 말 못한다고 그럴 때요. 응? 중립을 지키겠죠. 중요해. 이 얄팍한 이 현대인의 기주의적 속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시원해졌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가지 하나를 갖다가 제거를 함으로써 요 흐름이 그대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를 해보면 지금 이 상품목으로 철사 걸어놓은 것을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지금 전부 다 쭉쭉 펴고, 해서 이 복잡하게 지렁이 얽혀간 것을, 지렁이처럼 얽혀있는 나무를 갖다가 장어가 헤엄치듯이 지금 전부 바꿔놨거든요. 최대한 펼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밑에가 너무나 부채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도 하는데, 소나무를 자를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에서처럼 네. 바짝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이 이용을 한다 이거죠. 그러죠. 그 소나무, 그 앞에 나온 거 톡 튀어나온 거, 그 가지 좀 치워봐. 어떤 가지요? 그거 말고, 그 앞에. 요거? 네. 그게 좀 자른, 요 바싹 자르지 말라는 게 요거잖아요. 요 밑에 가지. 네. 좋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요 가지죠. 요 가지인데, 요 가지가 너무 넓게 펼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너무 넓게 펼쳐져 있죠? 너무 뒤로 빠졌죠. 그래서 요 가지도 여기서 적당히 잘라주는데, 이것도 바짝 자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조금 여유를 두고 자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떻습니까, 나무? 이제 산만해진 것이 바다만해졌습니까? 자, 요 단점을 갖다가 커버를 해놓고 나면은 이제 나무가 다른데, 이 나무는 제가 입수하기 직전에 철사거리를 해놓은 거예요. 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분갈이 한 해에는 절대 철사 걸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철사 거리를 또 했어요. 그래도 그거는 완전 예술식으로 완전히 안 털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새순이 보태주는 거예요. 예술식으로 완전히 털었다라고 그러면은 철사 거리는 아주 금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걸고, 자, 그러면 이제 나무 수영이 좀 보입니까? 나무 수영이 보이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뭔 또 문제가 뭐가 또 있습니까?
일단 그 고기 자연 고기 했는데 예. 솟은 것은 괜찮아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햄으로 간 게 예. 지금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예. 거기는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다음 장? 예. 문제는 지금 이 수간부를 이리저리 꼬불려가지고 원체 여기 수간부를 빼고오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영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위에서 보면 여기가 폭탄 맞았습니다. 위에서 보면 없어요. 소갈머리가 없어. 소갈머리가 없다고? 네, 소갈머리가 없어요. 예. 여기가? 이 안에가 소갈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꼬불려가지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채워놨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이거 쭉쭉 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갈머리가 없어졌죠. 완전 그러면 이 나무 가지고 이제 수간을 하나를 세워줘야 되는데 요 가지로 세야 돼요. 줄기 흐름을 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조감독님 고개를 살살살 흔들고 계시는데 지금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너무 큰 움직임 안 되니까 분갈이 안 되니까. 그래요. 분갈이 안 되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데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이 또 하나 남은 것이 있죠. 자, 우리 부감독님이 지적질한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 나무를 차라리 더 현으로 팍 이어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예. 그 일지라 그래야 되겠죠. 네. 밑으로 쳐진 게 네. 너무 밑으로 쳐박아가지고 네. 이 사람이 완전 코 박고서 있는 것 마냥 느껴져가지고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 조 감독님이 찾아낸 것이 두 번째가 뭐였는 거니? 차라리 이놈을 이렇게 세워라. 세우자. 어떻습니까? 그게 차라리 나요. 이게 차라리 낫죠. 근데 저는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일지하고 예. 이게 수평으로 갔던 그거하고 예. 좀, 다 전부 해소가 되죠. 네. 그 다음에 혹은 혹대로 살죠. 네.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다음 분갈이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그것은 요 상태로만 한다는 것은 내년 봄이면 해결되지. 내년 봄에 해결 못 합니다. 분갈이 할 때 그렇게 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년 봄에 분갈이 못 해요. 세력을 올려두면 그냥 내후년에 네. 2년 뒤에나 되겠지. 2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왜냐면 올해 분갈이를 했잖아요. 네. 철사까지 걸었잖아요. 네. 그럼 나무 세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빼가지고 큰 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었을 거 아닌가? 아니요. 분명히 그래도 잔뿌리는 다 상합니다. 둘레 뿌리는. 둘레 뿌리는 다 상하기 때문에 나무 세력이 내년에 세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나서 나무를 갖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놓으면은 이 선도 다 살죠. 그 다음에 이 수평으로 만들었던 것도 해소가 되죠. 그 다음에 혹은 혹대로 드러나죠. 선만해진 것들도 좀 해소가 되죠. 그래서 후내년 가을쯤 돼가지고 수간부 철사를 갖다가 다시 걸고 수간부를 갖다 세우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할 때 나무를 이런 식으로 세워서, 약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인데, 방향을 약간만 달리해서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감독님 맞죠? 예. 부감독님 평소 생활 태도가 그러니까. 뭔 소리야 또? 왜 또 그런 쪽으로 가나? 이게 왜 초반에 나를 자꾸 건드려? 왜? 자,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방향을 약간 바꾼다라고 하는 것, 보는 관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나 인생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쟤는 왜 저렇게 못해?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돌려서 이런 일을 시키면 되겠구나라고 해놓으면은, 오히려 그 업무에 딱 맞아가지고 더 일을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식물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삶의 지혜도 함께 터득해 가는 것이죠. 그걸 이제 확산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나무 하나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한번 봐야죠.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것이 뭐냐. 잘못하면은 여기가 뭉쳐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굉장히 좁아 보이죠. 이 좁아 보이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부감독님. 네? 여기가 왜 이렇게 좁아 보여요? 좁아 보인 게 네. 거기서 인위적으로 쉬었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붙인 거지. 네. 그 손가락으로 보이는 쪽이 그게 좀 벌어져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이쪽에서 보면 그쪽 뒤에 또 가지가 있어서 네. 그쪽이 예를 들어 그 가지가 없이 뻥 뚫렸다면 보이는 게 좀 덜 할 텐데 여기서 화면으로 보면 네. 그게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나오는데 아까 같이 해보면 자, 이게 우리가 나무가 균형과 조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콧구멍 두 개가 있으면 크기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그러면요. 좀 밸런스가 안 맞지. 밸런스가 안 맞죠. 여기에는 지금 요 고기 하나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고기죠.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좁죠. 네.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 곡이 또 짧게 흘러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곡들이 짧게 이 좁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면 안 어색해요. 근데 이게 무리하게 여기서 꺾어가지고 원래 이제 요게 줄기였을 거란 말이죠. 유시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첫 번째 가지를 갖다가 잡아서 수간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 곡이 여기하고 나무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심었으면 예. 최초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곡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연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갖다가 좀 벌려줘야지. 벌려줘야 되죠. 그 나무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요 상태에서는 요게 최선이에요. 요 상태로 심을 때는 요 상태가 최선이지만 우리는 이제 반현해로 해서 좀 들어 올리기로 했잖아요.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더 벌어져야 됩니다. 여기 한 2cm만 벌어져도 나무가 모양이 달라져요. 그럼 여기를 벌리는 방법은 여기다가 쐐기를 깎아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밀어넣는 방법밖에는 없죠. 근데 지금 뿌리가 완전히 활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또 2년간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분재를 하는 것은 그 때를 갖다가 기다리는 거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해를 안 해도 그냥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난 이상하게 대답을 안 하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이제 대답을 안 하더라도 그냥, 될 거 없으면 이해했구나, 그렇게 하면 된대. 아, 그래요? 그래도 힘듭니다.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이 나무는 지금 세 가지 작업을 남겨놓고 있죠. 네. 하나는 여기를 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수간부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마다 단엽 거치면서 이제 이걸 갖다 만들어 가는데 최대한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지금 눈이 터나와줄지 안 터나와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 굉장히 대단한 무늬목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지금 세 개를 갖다가 잘라냈잖아요. 이 잘라냈기 때문에 몸통에서 영양분 배분하는 데는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건데 어쨌든 이런 작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걸 연구하는 것이 개작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장이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만들어진 개작의 결과 만들어진 것을 수형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바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최소한 나무가 스스로 그 개작의 힘에 견뎌줄 만큼 세력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말보다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뭔 거니?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는 사람을 잘 못 봐서. 아, 내가 한번 저 병원에 누워보니까 예. 그러더라고. 저번에 그 배에다 구멍 냈을 때. 예. 자, 그래서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저옥토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데, 소나무한테 해롭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저옥토로 사용해서, 이제 아마 잘 보이죠, 이제. 예. 저옥토하고 마사토하고 사용한 거. 홍구수로 만게 이제 저옥토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용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 어제 굉장히 비싼 나무 하나 보고 왔죠? 그럼 어땠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세력이 너무 약해서. 세력 다 약해가지고, 가지가 마르니까 속가지들 엄청 다 잘라냈죠? 그렇게 비쌌던 나무를 왜 저렇게 싸게 팔지라고 우리는 의문을 품었었잖아요. 조 감독님도 그랬죠? 예. 근데 실제 막상 가서 보니까 좀 실망스러웠어요. 많이 실망스러웠죠. 나무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고, 이 자꾸 가지가 말라서 일부러 잘라낸 것이 아니고 가지가 말라가지고 해서 그 겨우 소재 정도 수준, 분생활을 갖다가 30년 넘은 나무가 소재 수준인 나무는 분갈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고급 승용 잔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뿌리를 다 털려고 그러면은 무서우니까 못하는 건데, 조 감독님도 올해 처음으로 와서 예솔에서 이 세력 약한 나무들까지도 전부 다 예솔식으로 털어낸 거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마사하고 휴가토 사용해서 분갈이하는 거 보셨죠? 물론 이제 휴가토를 안 넣고 마사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소나무 종류는. 근데 이제 휴가토를 쓰는 이유는 좀 분이 가벼워지거든요. 무게가 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연약한 남자가 들기에 더 좋다라는 거죠.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항상 습기를 품고 있는 저옥토를 집어넣어가지고 최소한 나무가 있는 데미지를 초기에는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가 그러죠. 산 꼭대기에 가서 새끼들을 밀어내가지고 살아남은 놈만 키운다. 사자가 그럽니까? 예. 그래서 백수왕이다라고 그러죠. 근데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무한테도 적당하게 시련을 줘야지, 과보호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나 나무한테나 무지하게 해로운 거죠. 이 나무면 나무, 또는 자식이면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100%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부러 힘들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있습니까? 예. 우리 부감독님이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니까 제가 모처럼 바른 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일단 이렇게 1차 작업을 마치고, 이제 2년을 기다렸다가, 나무를 갖다가 이제 또 제대로 만드는, 물론 내년에는 올해 이 자라난 부분을 잘라내는 단협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나무는 크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안으로 밀어넣는데 철사를 넣어가지고 진짜 지렁이 꼬불꼬불 기어가듯이 그렇게 해놓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하자. 왜?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후내년쯤 나무가 만약에 예솔에 남아있게 된다라고 그러면 후기 영상을 찍어 드릴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난 못합니다. 부감독님은 장난 못한다고요? 뭐 감독님도 있고, 조 감독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제 3호 감독님을 영입할 수도 있고, 뭐, 기대는 게? 그 자리 지키려면 잘해야 돼요. 장난이 좀 이상하게. 자리 지키시려면 잘해야 돼요. 그 전에 분양 필수 있다는 장난 못한다고 한 거.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까다 보면은, 저거 찍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게 24년도에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다 봐야지 않나? 그러죠. 이제 이 나무가 그 이전에 또 분양이 돼 가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있는 나무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날이 갈수록 그 영상을 찍을 소재도 빈궁해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꼭 다른 건 몰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소나무, 송백류는 이 유약을 취한 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왜? 이 소나무 종류, 송백류 종류는 뿌리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 틀어 막은 거다. 방문 다 틀어 막아갖고 뿌리가 깝깝해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여기는 유약분을 칠하지 않는다. 이것 하나 명심해 놓고 그 다음에 소나무에는 적도 사용하지 마라. 자, 이상 소나무를 만드는 소나무를 가지고 노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